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스라이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로 어떤 분들이 아니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더 취약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실감까지 조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현상 아니면 지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꼭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둘 중 한 명은 약간은 좀 이기적이고 한 명은 너무 조심스럽고 상대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런 가스라이팅 현상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쉽게 당하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걸 나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감 혹은 자기 의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의 배경에는 뭔가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죄책감,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가해자 한 명으로만 완성되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가해자도 있고 이거에 취약한 피해자도 있고, 이런 경우에 뭔가 열쇠와 자물쇠가 탁 맞물어 잠기는 것처럼 조합이 딱 잘 맞을 때 더 크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라이팅에 내가 좀 취약한 유형인지 아닌지, 그 취약한 유형들은 어떤지 4가지로 제가 분류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 유형 4가지를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요? 네,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첫 번째, 과잉 책임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아니면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마치 자녀의 책임인 것처럼 과도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에 이런 성향이 생기기가 쉬워요. 아니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내가 한 번 말을 안 들었는데 아버지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을 막 화나서 나가버린다고,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가 뭔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너무 본인이 슬퍼가지고 계속 우시면서 자녀하고 말을 아예 안 해버린다고. 이런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화나거나 슬퍼하는 건 부모의 반응일 뿐인데, 어렸을 때는 내가 저거에 책임이 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 분노라든지 슬픔, 이런 감정에 있어서 내 책임일 수 있다, 내 책임이 되게 크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하면 별일 없이 넘어가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짜증내면 내 탓인 것처럼 느끼고, 이런 관계가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맞다,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회로가 돌아가게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죄책감이 먼저 확 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과잉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무조건 평화를 유지해야지 마음이 편한 조율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소한 싸움이나 말다툼이라도 서로가 화목하지 않은 이 환경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내면으로서는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들도 우선은 싸움하는 건 싫잖아 라는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화목함을 선택하게 되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싸움이 많았던 가정에서 성장했던 경우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가족들이 막 분위기가 안 좋았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러면 가족 구성원 입장에서는 내 싸움도 아닌데도 막 몸이 긴장하게 되고, 몸이 항상 좀 위기 상태인 것처럼 경계심을 느끼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성인 돼서도 조금이라도 누군가 다툼이 있으면 그 위기 상황이 확 발동되면서 이미 몸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의견의 충돌이나 조금의 긴장되는 분위기도 큰 싸움처럼 인식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큰 싸움으로 인식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작은 싸움이라는 걸 알아도 우선은 이거는 좀 피곤하다, 싫다, 평화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울 수가 있죠. 왜냐면 내면으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우선은 평화를 좀 찾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면 내면의 진정성을 희생하면서라도 평온함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너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도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으면 사회생활할 때 되게 유리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공감 능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피로함에 쌓인다거나 가스라이팅의 가해자한테 쉽게 적응해 버릴 수도 있어요. 감정이입을 본인이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상대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악의가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은 행동 자체를 보기보다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 상처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저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잖아. 아니면 저 사람의 성장 배경을 봤을 때 그런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고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엄청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상처도 똑같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이해해 주려고 하자. 어떻게 보면 나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 가진 것 자체는 너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저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된다. 저 사람의 행동을 다 합리화시켜주자.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끊어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의 조력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객관적인 외부 의견 이런 것들에 내가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나는 객관적이고 좀 논리적인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넌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아니면 너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가 틀렸다는 걸 알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아 맞아 내가 좀 감정적일 수도 있고 나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왜냐면 난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말대로 내가 틀릴 수도 있었겠다 좀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합당해 논리적이야 하면 그게 영향을 잘 끼치기 쉬운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이고 나는 내 의견이 있고 이렇게 반반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존감이 낮으면 나의 의견보다는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타인한테 두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유형의 분들이 그럼 어떻게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해결 방법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건 다음 영상으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유형이 되게 많다 보니까 딱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거나 딱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유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과 죄책감 어떤 분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도 2탄 그리고 다른 영상들로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